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한 두 군데 다녀왔는데요. 토요일 날은 그 영천 쪽에 그 도랄매라고 있습니다. 처음 가봤는데요. 그 계란 모양으로 생겼는데 좀 크기가 좀 큽니다. 한 10kg 되는 돌인데요. 매끄럼하게 만들어진 돌인데, 이걸 어,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한 10kg짜리니까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봤거든요. 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간절히 빌고 나서 다시 똑같은 힘을 줘서 들었을 때 이 돌이 안 들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마 뭐 그럴까봐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좀 소원을 큰 걸 빌었습니다. 소원을 밝힐 수는 없고, 이 정도 소원이면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어마어마하게 큰 소원을 빌고 나서 들었는데, 진짜 잘 안 들렸어요. 약간 들릴 듯 말 듯 할 정도로, 그 앞쪽에 들었을 때는 이렇게 돌이 번쩍 10kg 정도니까 가볍게 들렸는데, 소원을 빌고 나서 이게 잘 들리질 않는 그 현상을 경험을 했는데요. 기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게 그랬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렇다 하길래 가봤는데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영천에 가실 기회 있으면 돌할매라고 내비치시면 그 있습니다. 돌할배도 있는데, 그 돌할배는 제가 봤을 때 짝퉁인 것 같고, 돌할매를 찾으셔가지고 소원을 빌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소원을 너무 큰 걸 빌어가지고 진짜 그게 이루어진다면 참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어제는 그 자전거를 타고 해운대 해수욕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 인파가 어느 정도 있을까 해서 가봤는데, 많이 설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뒤쪽에 그 사람들이 빡빡하게 모여서 그 편의점도 하루 일매출 3천만 원을 찍는다고 할 정도로, 일매출 3,500, 한 4천 정도 찍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는데, 어제 갔을 때는 아주 좀 조용한 분위기. 그래도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해수욕 즐기시는 분들은 나름 또그 좀 즐거운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난 그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요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독일 증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고, 미증시 중에 나스닥이 지금 특별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IT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애플이 액면 분할을 발표함으로 해서 10.7% 급등했습니다. 액면 분할은 주식을 쪼개갖고 개수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 반 쪼개면 5만원짜리가 되는데,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죠. 5만원짜리가 되는데 주식 수는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가치는 똑같아집니다. 똑같은데 사람들 기분에 10만원짜리는 비싸갖고 잘 못 사는데, 이걸 5만원짜리를 쪼개 놓으면 그 예를 들어서 5만원 그 체감이 안 되는데 50만원짜리가 비싸서 못 사는데, 이걸 그 10분의 1로 해가지고 5만원짜리를 만들어 놓으면 좀 그 접근하기 쉽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삼성전자를 좀 쉽게 살 수 있는 게 액면 분할을 해서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많은 그 동학 개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10.7% 애플이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일단 이 참 시장 흐름이 정말 좀 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우지수는 빠지고 있다가 들어 올렸어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들어 올려놓은 상태고, 나스닥이 기술주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독일 증시를 보시면 급락한 이후에 지금 못 들어 올리고 힘을 약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는 지금 위로 좀 올라가는 모습, 이건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 일본 증시도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와서 중국, 일본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저녁에 유럽 증시에 독일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하락이 멈춰지고 위쪽 방향으로 조금, 그러니까
그 하락이 지지가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더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불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 잡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도 보시면 코스닥은 기술주 쪽이라서 그 올라갔는데 거래소 쪽이 이제 문제죠. 못 올라가고 지금 그 있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0.07%니까 거의 뭐 오르지도 못하고 보합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한 2,700억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고요. 삼성전자를 주구장창 샀었는데 여기서 매수 아주 많이 매수 했었는데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오늘은 뭐 약간 팔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 뭔가 시장이 불안감을 느끼니까 계속 못 빼올리고 약간 그 정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도 지금 한 2,300억 정도 매도 나오고 콜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 급나간다 이런 쪽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고 거래소 그 매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 아래쪽으로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미국 선물 지수도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요.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일정하게 가지를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악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도 계속 확산하고 있고 그 다음 그 실업률 부분이라든가 뭐 다시 경제가 봉쇄되는 부분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악재들이 많은 상황인데 유동성의 힘으로 해서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악재가 표면화돼 가지고 그 급나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또 빠질 걸 대비해서 가만히 투자도 안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기에도 또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멈출 수는 또 쉴 수는 없는 상황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지수에 덜 민감한 종목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테마라든가 남북 경협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중을 높여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혹시나 급락해 버릴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해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장중에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한 4, 5천억 이상 나온다면 포지션을 대폭 줄여야 된다는 그런 그 여차하면 보따리사가 튀겠다는 어떤 이런 비상 대비하는 그런 군대에서 또 5분 대기조처럼 뭐 여차하면 바로 탁 튀어나가는 이런 어떤 그 자세를 가지면서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이렇게 길게 엄봉 뽑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확 줄이든지 현금화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 횡보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찔끔찔끔 밀어 올리는 이런 어떤 장세가 아닐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크게 빠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워낙 악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테마에 대한 설명을 제가 계속 했었는데 이건 그렇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맞추지도 못하는데 뭐 해봐야 무의미한 것 같고 제가 했던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정치 전문가들이 유망한 종목들 설명 차트에 줄 거 가지고 여기서 지지 저항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현재 제 포지션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금요일날 제가 종가로 한국 알코올을 매수했었는데요. 이건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걸 매수할 때 왜 매수했냐면 이날 매수를 왜 했냐면 장 끝나갈 무렵에 여기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림을 봐버리면 헷갈리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일단은 그 장 후반 부분에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 한국 알코올을. 그 매수를 한 요 정도에서 매수했다. 종가에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그 매수했던 이유는 보통 앞쪽에 있는 저항대를 뚫고 나면 강하게 밀어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종가 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
그 아침에 잘 올라가면서 그 알코올 관련주인 MH 에탄올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돼버리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유동 물량을 보시면 MH 에탄올이 3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호재성 재료가 붙으면 320만 주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냥 확 매수해갖고 딱 잠궈버리면 물량이 없어서 안 떨어지게 딱 잡히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때 한국 알코올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알코올 쪽으로 집중을 하는데, 한국 알코올은 이게 1100만 주기 때문에 매도하는 물량이 자꾸 나오면 세력들이 이걸 다 받치기가 힘들어서 밀리는 경우가 생기지만, MH 에탄올은 물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냥 세력들이 마음 잡고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H 에탄올이 일찌감치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한국 알코올이 따라서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좀 더 보유를 하려고 했는데 밀려버리니까 여기서 좀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정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20,050원에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한 이유는 밀리고 나서 여기를 지지를 계속 받았거든요. 지지를 받고 들어올리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지를 못 받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깨게 되면 이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는 물량이 나갖고 더 밀려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종가에 여기서 샀으니까 10% 먹으면 양호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죠. 한 종목에 10% 수익이면은 뭐 꽤 괜찮죠. 물론 이제 100만원 밖에 비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나중에 제가 투자금이 뭐 많이 늘어나서 한 1000만원치를 매수했다고 치면 가만히 앉아서 100만원 먹는 거니까 하루 사이에 100만원이면 꽤 괜찮은 장사죠. 그래서 10% 정도면 이익 실현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지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깨지는 순간에 정리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좀 더 밀렸습니다.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손소독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알코올 쪽에 재료가 붙어서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있었는데 실적 좋다 그러면서도 계속 눌렸는데 뜬금없이 이제는 또 들어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재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라도 남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니까 그리고 올라갔다면 좀 더 기대를 했겠지만 밀려버렸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익 실현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 이익 실현했는 돈을 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얼마에 매수했냐면 87,100원에 매수했습니다. 요거도 여기쯤에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잡은 이유는 이 앞쪽에 있는 그 저항대를 뚫고 나서 밀려버렸거든요. 밀렸는데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좀 더 시세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 주봉을 한번 볼까요? 위로 올라갈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종목이 보시면 저는 이게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보는데요. 유동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보시면 CJ ENM의 드라마 사업부가 분할됐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들 보니까 이 지금 유명한 것들 많은 것 같아요. 미생도 있고 또 오해영하고 도깨비. 도깨비가 제가 억수로 좋아하는 많이 봤던 드라마입니다. 반복 재생을 할 정도로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부분들이 이제 해외에 이 사랑의 불시착도 여기 있거네요. 사랑의 불시착 이 드라마도 정말 재밌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도.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제가 봤을 때 아주 재밌다는 드라마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조금 됐는데요. 한 달 정도 됐을래나 정부에서 콘텐츠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죠? 외국의 유튜브 말고 까먹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걔네들이 이제
이런 콘텐츠 사업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콘텐츠 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육성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성산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든가 어떤 이런 그 음악 부분 유명한 연예인들 블랙핑크 뭐 그 방탄 등등 이런 콘텐츠들이 동남아 쪽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만 그 관리해 준다면 국내 드라마를 그 외국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란 사람들은 주몽을 또 그렇게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들을 잘 관리해주면 엄청난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자면 이 콘텐츠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보시면 87,000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메리트로 해서 다른 거 뭐 초록뱀 개사코 뭐 SBS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쪽들은 솔직히 뭐 가격이 보시면 아주 저렴합니다. 근데 그 스튜디오 드래곤은 87,000원짜리니까 회사가 막강해 보이죠. 그리고 이거 그 실적도 제가 저번에 봤던 것 같은데 현재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부채도 거의 없고 그다음 실적이 현재도 잘 나오고 있는데 그 2020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또 2019년보다 2배 정도 되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지금 중국의 한한령 해제 관련한 이런 부분들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쪽에서 한한령 해제라든가 한국 드라마를 그 재방영한다든가 이런 쪽에 어떤 뉴스가 나온다면 그 여세를 몰아서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월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뭐 한 12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 5분봉입니다. 장 후반에 들어올렸죠.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그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길래 여기서 87,100원에 10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한국 알콜 정리하고 나서 스튜디오 드래곤 이 종목 잡았고요. 그 다음 100만원 잡고 나니까 한 20만원 정도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2차 환불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2차 환불이 230만원 있었지 싶은데 추가해서 한 250만원 정도 되도록 이렇게 지금 포지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2차 환불 이 종목을 제가 지금 그 계속 좋게 보고 매수한 이유는 중국하고 지금 계속 무슨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 뭐죠? 시진핑 방한을 앞두고 한중 간에 무슨 그 뭐죠? 무역 협상 그 용어들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해서 협의를 계속 하는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홍수 이 부분만 좀 진정되면 코로나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봅니다. 중국도 거의 없는 상태고 우리나라에 국내 확진자가 지금 3명 정도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역에 있어서만큼은 중국하고 한국이 아주 그 강력하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네이버 댓글 이런 데 보시면 중국을 상당히 싫어하시던데 저는 그 뭐 그런 감정적인 부분 빼고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는 잘 막았다고 봅니다. 거의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진정된다면 시진핑 이야기가 전번에 나올 때 올해 내로 방한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8월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10월에 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뭘 준비가 하냐면 와가지고 그냥 인사하고 뭐 손 한번 흔들고 가는 게 아니죠. 오면 한중 간의 어떤 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뭐죠 공조하는 대통령끼리 약속 한번 하고 공동 기자회견 하죠. 그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한령을 해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한령을 해제하고 더 많은 뭐 교류 뭐 이런 쪽으로 할 거고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은 우호 관계 뭐 북한하고의 관계에 뭐 우호적으로 해달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멘트를 그 공동 합의문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만나서 대통령하고 그 시진핑이 만나갖고 하는 게 아니고 만나기 전에 미리 그 뭡니까 그 실무팀들이 와가지고 서명 다 해놓죠. 다 해가지고 그 합의문 만드는 것까지 해놓고 시진핑이 왔을 때 만들어놓은 그 합의서 그거를 딱 책상에 올리면 사인만 쫙 기리면 되는 게 대통령의 최고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월이나 11월이 온다면 지금부터 협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합의문을 공동 합의문을 낼 예를 들어서 뭐
한한령을 풀기 위해서는 사드 부분이 걸렸기 때문에, 사드 때문에 한한령이 생겼으니까 사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뭐 약간의 유감 표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 중국에 대해서 감시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이런 쪽의 어떤 멘트가 날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슨 협의를 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치한불이 급하게 금요일날 쫙 빼올렸고, 오늘도 흔들긴 했지만 크게 안 빠지고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대장으로 보여져서 여기다가 비중을 250만원을 현재 실어 놓은 상태고, 그 다음 한국화장품 제조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이치한불 못지않게 나름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격이 지금 4만원대다 보니까 이치한불이 25,000원이고 한국화장품 제조 4만원 정도니까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좀 그렇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치한불은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올라갈 길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화장품 제조는 지금 보니까 뭐 고점 다 와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근데 이건 뭐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치한불이 대장인 줄 알고 이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이치한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좀 밀리고 이치한불 쪽으로 매수세가 계속 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핵심은 만약에 이치한불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 추가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대장이 급등하면 뒤에 있는 부대장도 따라서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국화장품 제조도 앞쪽에 있는 저항대를 뚫고 강하게 쳐올린다면 길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이치한불에 300을 담으려고 하다가 이치한불은 그냥 두고 한국화장품 제조를 100만원 비중을 담았고요. 그 다음 오늘 조비하고 경농은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남북 경협 때문에 올랐다면 대하TI가 올라가야 되는데 대하TI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대하TI가 밀리는 걸로 봐서 남북 경협 쪽에 호재는 별로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조비 경농이 강했다는 것은 홍수가 많이 나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농부의 아들로서 벼농사를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논에 경운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약통에다가 호남에가 저어가지고 짱대 들고 이렇게 약을 칩니다. 근데 약을 소독하고 나서 좀 이따가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비 그치고 나면 다시 또 가서 소독을 합니다. 왜냐면 비 오고 나면 오만 병충해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약이 다 식혀버렸기 때문에 다시 쳐야 됩니다. 그래야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소독하고 그 다음 비료도 다시 뿌려야 되겠죠. 물에 다 식혀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비 경농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대하TI는 좀 밀리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방한하고 연결지어서 보자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어떤 우호적인 모션이 나온다면 북한이 우리 쪽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밥줄 끊어버리면 북한이 힘들기 때문에, 시진핑이 방한해가지고 뭐 한국에 와서 좋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뒤통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진핑 뒤통수에 총 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사이가 괜찮아지는 상황이라면 북한도 우리 쪽에 약간의 우호적인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이런 쪽 사람들이 북한 쪽하고 상당히 밀접한 스타일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자체에서 강력하게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의료품 지원도 지금 8억 달러인가 뭐 지원 약속 이미 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남북 간에 적어도 뭐 특사 내지는 어떤 대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봉 보시면 거의 26,000원대까지 올라갔어. 이건 옛날입니다. 저건 아닙니다. 이때군요. 12,0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딱 지금 좋죠. 6,000원이니까 2배 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남북 간의 어떤 대화 모션이 나온다면 요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대하TI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종목 남아있는데요. 삼성엠텍입니다. 좀 밀리긴 했는데, 이건 뭐, 오늘 두산중공업이 되게 약했습니다. 무슨 악재인지 모르겠는데, 좀 밀렸고,
그 나머지 CS 베어링이라든가 CS 윈드 같은 이런 풍력 개발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혼자서 뭐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지진하고 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이 종목도 지금 거의 제 생각으로는 앞쪽에 이 저항대는 뚫어 놓은 상태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 정리 다 끝나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돌리게 되면 위로 다시 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넷, 다섯, 7개고요. 한국알코올을 이익 실현했고요. 여기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대신 바꿔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 종목으로 현재 보유 중인 상태고요. 오늘 잔고는 869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그랬죠? 여기 있죠. 869만원. 자, 드디어 7월달에 손실 봐가지고 이 날려먹었던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해서 원금이 866만원인데요. 원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보시게 되면 5월달에 300만원 벌고 6월달에 250만원 까먹고 7월달에 100만원 까먹고 해서 다 까먹고 마이너스 났다가 8월달에 첫날 원금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편적으로 보시면 이제까지 뭐 했노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5, 6, 7,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고 본전이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0을 벌 수 있다는 것도 경험했고요. 그 부분을 2달 동안에 다 까먹을 수 있다는 것도, 원금 손실이 날 정도로, 이거 합치면 350 정도니까 더 까먹을 수 있다는 것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7월 후반부터 조금씩, 지금 매매하는 제 방법이 아마 제가 5월달에 했던 거하고 거의 같은 방법으로 지금 되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5월달에 노트에 적어놨던 걸 다 보고 그때 이렇게 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똑같이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했던 방식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종목당 100만원씩 쫙 흩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큰 위험 없이 조금씩 수익이 나서 이게 모여서 큰 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에 악재가 생겨가지고 또 급락해버린다면 손실이 나오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급락하는 툼에 나오는 분위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잡아서 869만원 이렇게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씩 공금 생각하면 하루에 10만원씩 벌어도 26거래일이면 26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급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손실이 크게 났을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서 마음을 어떻게 다 진정시키고 그걸 정말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면서, 순간순간 고통을 참으면서 방향을 돌린 겁니다. 이거 그냥 벌었다가 까먹고 나서 다시 벌었네, 뭐 본전이네, 이게 개념이 아니고 떨어졌을 때 되돌리는, 그러니까 800만원이 깨지고 700만원대까지 내려갔을 때의 그 부분에 제가 포커 이야기도 말씀드리면서 심리적인 제가 느끼는 고통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돌아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공들이 자꾸 쌓여야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이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2천만원까지 가게 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한 종목당 400만원씩 5종목을 거래하게 되면 똑같은 패턴만 흔들리지 않고 유지만 해준다면은 이 똑같은 방법으로 2천이 4천으로 가는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한 방에 내가 얼마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 내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더 수익이 나서 1000만원이 넘어가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고가 869만원이고요. 여기다가 869만원 딱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이렇게 있다. 한 푼 한 푼 아껴 쓰면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일가 거래에서 지금 궁금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양호한 것 같고요. 조비, 경농 현재 대부분 다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대충 뭐 무난하게 시간의 거리를 넘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미국 선물 지수가 급락해 버린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되게 심각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그 혹시나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다른 어떤 그 필요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뭐 지난번처럼 뭐 중국 관련주가 어떻고 히토류 관련주가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방향성 설명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다른 거 이거 저 유망 정보 뽑는 거는 유명한 그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 전문가는 없을 겁니다.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되게 남들이 하지 않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8월 첫날 유튜브 영상 제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